가장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품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의 시작이라면 나는 아직 가족이 될 준비가 안 된 걸까? 한밤중이었다. 마광숙은 독방에 놓인 장수의 유서를 다시 꺼내 펼쳐들었다. 장수가 남긴 짧은 글귀, 끝까지 품어야 할 사람, 가장 미운 사람이야라는 문장이 다시금 머릿속을 맴돌았다. 천수는 이미 독고탁에 대한 탄원서를 써냈고 형제들 모두 도장을 찍었다. 광숙만이 아직 망설이고 있었다. 머리로는 알았다. 세리, 범수, 강수를 위한 결정이라는 것. 하지만 가슴은 쉽게 용납하지 않았다. 장수와 함께했던 수많은 시간, 그 모든 기억 위에 무례하고 오만했던 독고탁의 얼굴이 덧칠되자 광숙은 숨이 막혔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순간 장수 오빠를 2번 죽이는 것 같아. 그녀의 속에는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장례식장의 공허한 바람이 돌고 있었다. 그날 밤 한동석은 조용히 광숙을 찾아왔다. 당신 혼자서 짊어지지 마요. 나도 남편이에요. 광숙은 울컥했지만 입을 꾹 다물었다. 하지만 당신은 우리 형님이 아니라 독고탁의 사위잖아요. 동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말 다시 듣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섰다. 한편 독고세리는 자신의 아버지 독고탁의 구속에 충격을 받은 채 범수의 딸 한이와 마주 앉아 있었다. 한이야, 너 혹시 나 싫어졌니? 내 아빠 때문에 우리 아빠가. 한이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말했다. 세리 이모는 그냥 세리 이모야. 우리 집 얘기랑 상관없어. 세리는 어린아이의 한마디에 울컥 눈물을 쏟았다. 평생 독고탁의 딸로 살아온 자신의 이름에 처음으로 그냥 세리라는 정체성을 부여받은 기분이었다. 그날 이후 세리는 더 단단해졌다. 더 이상 어머니 장미애의 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범수를 향해 다가갔다. 범수 오빠, 나도 알아요. 우린 서로 사랑하지 않았던 거. 하지만 적어도 이제부터는 솔직하게 살아보면 안 될까요? 범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세리 씨가 먼저 어른이 되네요. 그러나 그 직후 술도가엔 위기가 들이닥쳤다. 누군가 고자동의 장부를 사진으로 찍어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출한 것이다. 독수리 술도가 수상한 지분구조 내부 횡령 의혹? 기사 제목은 자극적이었고 술도가엔 기자들이 진을 쳤다. 광숙은 경악했다. 누구야, 누가 이걸 퍼뜨린 거야? 이때 고자동이 입을 열었다. 며칠 전 강수 도련님이 술도가 장부 열람을 요청했었습니다. 혹시? 광숙은 바로 강수를 불렀다. 강수 씨, 당신 장부 본 적 있죠? 강수는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봤어요. 그런데 퍼뜨리진 않았어요. 진짜예요. 그러나 그 직후 광숙은 강수의 방 책상 서랍에서 익명 기자로 보낸 USB 메모리를 발견한다. 광숙은 조용히 그것을 꺼냈다. USB 안에는 장부 원본 파일뿐 아니라 형제들 간의 문자 내용, 사적인 대화로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건 내부 고발이 아니야. 이건 배신이야. 광숙은 차가운 눈빛으로 강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설명해봐요. 왜 이런 걸 기자한테 넘겼죠? 강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돈 때문이었어요. 병원비가 모자랐어요. 내 귀에 이상이 생겨서 수술비가 없었어요. 그 말에 광숙은 말을 잇지 못했다. 분노와 연민, 허탈함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럼 왜 형수한테 말 안 했어요? 강수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형수는 언제나 강한 사람이라 나 같은 짐을 안 지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 망쳐버렸네요. 광숙은 조용히 말했다. 지금 당장 기자에게 정정보도 요청하세요. 당신이 사실을 조작했다고 말하세요. 그게 우리가 술도가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한편 LX 호텔에서는 또 다른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다. 동석의 조카 한결은 LX 호텔 경영권을 노리고 비밀리에 한동석의 전 비서를 매수해 회사의 해외 자산 매입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고 있었다. 이 기회를 틈타야 해요. 삼촌이 지금 술도가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우리는 회사를 장악해야 해요. 한결은 그렇게 야망을 불태우고 있었다. 그러던 중 세리는 한결의 노트북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해외 투자 관련 이메일과 수상한 금융 계좌들을 발견한다. 이건 회사를 팔아넘기려는 짓이잖아. 세리는 바로 범수에게 알렸고, 범수는 즉시 동석에게 연락했다. 회장님, 회사를 노리고 있는 사람이 가까운 데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가족입니다. 동석은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깊은 밤, 혼자 호텔 옥상에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배신, 피로, 고독 모든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문득 전화기를 꺼내 광숙에게 문자를 남겼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피보다 진심이 중요하다는 말 내일부터라도 당신 옆에 있을게요. 다시 시작해요. 하지만 그 문자가 전송되기 직전 옥상 문이 열리고 누군가 다가왔다. 한결이었다. 삼촌, 이제 그만 내려오세요. 내려오시라고요. 그 자리는 더 이상 당신 것이 아니에요. 그 순간 핸드폰이 난간에서 떨어졌고 동석의 발끝이 허공을 향해 흔들렸다. 그날 새벽 한동석은 옥상에서 극적으로 구조되었다. 경찰과 구조대에 의해 실려 나오던 그의 얼굴은 말할 수 없는 배신감과 고통으로 뒤덮여 있었다. 병원에 도착한 광숙은 말을 잃었다. 동석 씨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동석은 입술을 떨며 말했다. 내 조카 한결이 회사를 팔아넘기려 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보며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믿었던 피부치가 나를 죽이려 했어요. 그의 말은 광숙의 심장을 찔렀다. 그럼 진짜로 그날 문자 보낸 거 그게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동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옆에 없었으면 난 떨어졌을 거예요. 한결은 경찰 조사를 받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미 회사 내부 감사가 착수되었고 다수의 내부 고발이 접수되면서 점점 수세에 몰렸다. 한결은 결국 탈출을 시도하다가 공항에서 붙잡혔다. LX 호텔은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이 사건은 동석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공식적으로 회장직을 사임하고 LX 호텔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뜻밖의 선언을 했다. 나는 술도가로 돌아가겠습니다. 내 남은 인생, 그곳에서 마광숙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 소식에 광숙은 멍하니 서 있었다. 이 사람이 정말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 술도가로 돌아온 동석은 조용히 지붕을 고치고 막걸리 병을 닫고 장독대를 정리했다. 시동생들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받아들였다. 형수님, 형부 아니 형님. 이제 진짜 가족 됐네요. 천수의 말에 광숙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요.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그러나 평화는 길지 않았다. 독고탁의 재판이 다가오고 있었다. 광숙과 형제들은 준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드디어 재판 당일. 재판정에서 독고탁은 침묵을 유지했다. 변호사가 탄원서를 제출할 때조차 아무런 표정을 짓지 않았다. 하지만 판사의 마지막 질문,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는 입을 열었다. 나 같은 인간, 용서받을 자격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다.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짓밟았는지 나도 알아요. 근데 내 딸 세리만큼은 그 아이는 그런 아버지 때문에 살지 않았으면 했어요. 범수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러니까 나한테 무릎 꿇게 해달라고 했던 당신 말,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재판은 조건부 집행유예로 마무리됐다. 사람들은 독고탁이 운이 좋았다고 말했지만 광숙은 알았다. 그 사람은 이제 진짜 벌을 받을 거예요. 죄책감이라는 이름으로. 재판 이후 독고탁은 술도가를 찾아왔다. 여기 와도 되는 자리인가요? 광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자리 스스로 지옥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그는 마당 한가운데에 꿇어앉아 마광숙을 향해 절을 올렸다. 죽은 당신 남편에게도 살아있는 당신에게도 내가 100번 절해야 마땅합니다. 그 모습을 본 오응수는 눈시울을 붉혔다. 이제 진짜 끝난 건가요? 그러나 광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가족이 되는 길은 지금부터예요. 며칠 뒤, 옥부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다. 그리고 담당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임신은 맞습니다.
하지만 유전적 이상이 조금 보입니다. 아이가 청각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옥부는 멍해졌다. 흥수 씨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는 울며 말했다. 아이에게 미안해요. 제가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흥수는 옥분의 손을 잡았다. 아이 때문에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범수는 술도가 안방에서 옷장을 정리하다가 한 권의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장수의 것이다. 그 일기장엔 한 문장이 반복되어 적혀 있었다. 우리 집안에 아직 끝나지 않은 비밀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장, 숨겨진 페이지에는 그 글이 적혀 있었다. 광숙이 사실은 공주실의 딸이 아니야. 범수는 눈을 의심했다. 그럼 누구의 딸이지? 바로 그때 뒤에서 세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이에요? 범수는 일기장을 얼른 숨겼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공주실의 과거, 광숙과의 미묘한 거리감, 그리고 공주실이 술도가에 대해 집착했던 이유. 범수는 조용히 결심했다. 진실은 아무리 늦어도 밝혀져야 해요. 누가 상처를 입더라도. 한밤중 술도가 마당에 모여 앉은 오형제와 광숙, 그리고 동서. 그들은 각자 막걸리 한 잔을 들고 서로를 바라봤다. 이제 진짜 가족 맞죠? 천수가 묻자 광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하지만 그때 술도가 대문이 열렸다. 낯선 여인이 들어서며 말했다. 여기 장수 씨 가족 맞나요? 그리고 그녀 품엔 장수와 똑 닮은 남자아이가 서 있었다. 이 아이 장수 씨 아들이에요. 모두가 숨을 멈췄다. 그리고 광숙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다. 뭐라고요? 마광숙은 대문 앞에 선 여자와 아이를 보며 몸이 굳었다. 여자, 이름은 임혜진이라고 했다. 나이는 마광숙보다 5살 어렸다. 10년 전 술도가 인근 식당에서 일할 때 장수 씨와 그런 사이가 됐어요. 그땐 장수 씨가 아직 결혼 전이었고 혜진의 말은 더듬거렸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다. 이 아이는 오재윤이에요. 당신 남편 장수 씨 아들입니다. 광숙은 숨을 들이켰다. 뒤이어 다가온 오천수, 오흥수, 오범수, 오강수. 네 시동생 모두의 표정은 경악 그 자체였다. 흥수는 어깨를 덜덜 떨며 말했다. 형이 우리한테 그 얘기를 왜 안 했지? 왜? 범수는 눈동자를 반짝이며 계산을 시작했다. 장수 형이 결혼 전이면 시기상으로는 말이 돼. 근데 왜 숨겼을까? 그 형이 그럴 사람은 아니었잖아. 광숙은 조용히 아이에게 다가갔다. 재윤아 몇 살이니? 10살이요. 그 순간 광숙의 눈이 흔들렸다. 결혼하기 직전에 낳았다는 거야. 공주실은 이미 이 사실을 듣고 광숙 집에 쳐들어와 있었다. 내 딸이 결혼 열흘 만에 과부가 됐는데 이런 날벼락이 어딨어. 그녀는 혜진을 향해 물컵을 던질 뻔하다가 광숙의 손에 제지당했다. 엄마 그만해요. 이 아이는 죄가 없어요. 그러나 광숙의 내면은 그렇게 쉽게 용납되지 않았다. 장수 오빠 그럼 나랑 결혼할 때 이 아이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야? 내가 그 아이 엄마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광숙은 그날 밤 아무도 없는 장독대 앞에 앉아 장수의 유서를 펼쳤다. 거기엔 단 한 문장이 있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건 네가 상처받는 모습이었어. 그 말에 광숙은 통곡했다. 그게 사랑이었다고요? 날 평생 속이고 간 게? 다음 날 술도가에선 가족회의가 열렸다. 천수는 말했다.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애를 받아들여야겠죠? 흥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의 피가 흐르고 있잖아. 어쨌든 형이 낳은 아이야. 범수는 생각이 달랐다. 하지만 술도가의 지분과 상속 문제도 얽힐 수 있어요. 감정만으로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강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형수님이 결정하세요. 결국 그 아이랑 가장 많이 부딪힐 사람은 형수님이니까요. 광숙은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 아이를 데려올게요. 내가 키울게요. 그 한마디에 형제들의 눈빛이 동시에 흔들렸다. 형수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 아이가 장수 씨 아들이라면 나한텐 유산이에요. 그 사람의 마지막 선물. 내가 책임질게요. 그날 저녁 혜진은 짐을 싸서 떠났다. 저 아직 아이를 키울 준비가 안 됐어요. 그리고 솔직히 혼자 버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젠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광숙은 조용히 말했다. 그래요. 그 마음 이해해요. 저도 그랬던 적 있었거든요. 그렇게 오재윤은 술도가의 새로운 식구가 되었다. 그러나 이 일이 LX 호텔과 동석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호텔의 일부 주주들이 기자회견을 열며 말했다. 회장이 결혼한 여인의 전 남편, 그 남자의 혼외자까지 한 집에 모셔 살고 있다니 이게 정상입니까? LX 호텔의 명예는 다시 위기를 맞았다. 동석은 깊은 고민 끝에 광숙을 찾아가 말했다. 나 당신이 말하면 뭐든 해. 술도가 떠날 수도 있어. 하지만 광숙은 고개를 저었다. 떠나지 마세요. 이 집은 누구 하나 빠지면 무너져요. 우리가 지켜야 해요. 한편 세리는 새로운 결심을 했다. 나 아버지랑 같이 살래요. 광숙은 물었다. 이제 와서요? 세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아빠가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된 것 같아서요. 그리고 나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공주실은 광숙을 불러 조용히 한마디를 꺼냈다. 너 정말 내 딸이 아닐 수도 있어. 광숙은 멍해졌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공주실은 손을 떨며 말했다. 너 병원에서 바뀌었을 수도 있어. 그때 병원이 산후관리실에 불이 나서. 광숙은 말없이 뒷걸음질 쳤다. 엄마 아니 공주실 씨. 장난치지 마세요. 장난 아니야. 나 그날 이후로 항상 불안했어. 널 보면 가끔 내가 낳은 애가 맞나 싶기도 하고. 그 말에 광숙은 눈앞이 아득해졌다. 그럼 내 부모는 누구예요? 난 누구예요? 이 비밀은 다시 한번 가족 전체를 흔들기 시작한다.